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맨 처음에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좀 문구를 좀 적어놨습니다. 성적은 단기간에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4회가량 복습을 해야 해당 부분이 본인의 것으로 체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아마 자녀분들이 시험 대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귀가를 할 거예요. 오늘만큼은.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는 게 어떠실지. 일단 본격적으로 예비고일 파워 프로그램의 로드맵을 제가 좀 작성을 해왔는데, 저는 예비고일 파워 프로그램을요, 올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4분기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9년 동안 제일학원에서 예비고일 파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강사 입장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1기와 3기고요. 학부모님들께 예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학부모님들께서 힘드신 시기는요 1기부터 3기까지 싹 다 힘드세요. 이미 기말고사 끝나면 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나 좀 쉬었다가 공부해도 될 것 같아. 엄마 나 더워. 방학인데 우리 놀러 가자.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한 시기조차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7월 달부터 저희는 프레임의 정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비고일 파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하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가정 내에 있는 자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수행평가 없어? 수행평가 관리해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을 때 일부 대다수 학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 수행평가는 나중에 할게. 또는 왜 국영수만 공부해? 사회, 역사, 도덕, 기가 한 번도 공부해야지. 엄마 대학교 갈 때 국영수만 중요하대.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게 잡혀 있어요. 국영수만 하면 된다. 수행평가는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편향된 학습을 한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도 관리하고 일부에서 안내 받아보신 것처럼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공부할지는 물음표밖에 남지 않겠죠. 그래서 중학생의 철없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대입이라고 하는 전쟁에 앞서서 고등학생의 인식으로 프레임을 전하는 시기로 일기를 마련을 했고, 두 번째 보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기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일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 아들 또는 내 딸을 자사고나 특목이나 외고를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1학기까지 이제 학교에서 내신 관리했으니까 3학년 2학기에는 성인만 시켜볼까? 또는 일부 학부모님께서는 성인도 중요한데 중학교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의 기초가 되니까 일단 3학년 2학기 과정을 시키자니 다른 집 자녀분들은 성인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저희 1기 파워 프로그램 속에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학년 2학기 내신 과정과 고등학교 선행 과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기라고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실제 수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또 한 번의 위기가 한번 오시는데요. 그게 11월 달부터 12월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학교인가 학원이라는 타이틀로 한 4년간 설명회에서 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 학교 선생님께서는요 굉장히 퀄리티가 있으신 선생님도 계세요. 졸업고사가 끝나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너네가 내년 3월에 해야 될 거야 라고 학습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 어떤 선생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시냐면 노트북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그 다음에 오늘 할 건 뭐냐면 영화 관람이야 하고 영화 틀어주시고 선생님 밖에 나가겠어요. 생기부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화 관람하는 시간에 아이들은 실제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잘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학습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꾸준히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러한 학습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시기가 바로 11월 달에서 12월 달입니다. 심지어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체험학습 갔다 오면요 아이들이 항상 어머니께 전화해서 하는 말 엄마 나 오늘 학원 못 갈 것 같아. 아이들이 오늘 놀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죠. 아 내가 또 학원비를 냈는데 얘가 또 안 가? 그럼 보충 언제 하지?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되지?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기가 1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을 학원에서 책임지는 관리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학교인, 학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때 아이들한테 저는 좀 목표를 심어주는 걸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레벨업 10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우리는 레벨업 할 거야. 그래서 100일 동안은 우리가 힘들지만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타이틀을 심어주고요. 1월하고 2월 달에도 학부모님들께서 힘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요 단순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 다음 주가 무학중학교와 이제 기말고사인데 오늘 이번에 너 기말고사 성적 잘 받으면 엄마가 용돈 올려줄게. 그럼 아이들의 태도도 완전 바뀌어요. 마치 정규 1등을 할 것처럼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떠한 시험에서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아이들은 게을러져요. 그런데 7월부터 11월 달까지 공부를 하고 졸업고사가 끝나면 1월과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학생들은 목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공부만 해요.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시기가 1월부터 2월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이 목표의식이 결여되고 학습량이 떨어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학습량이 폭발되는 시기로 저희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 3월 고등학교 입학과 본격적인 입시전쟁이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기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마라톤 선수들도 긴 장거리를 돌 때 혼자 뛰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항상 옆에 발맞춰 뛰어주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것처럼 자녀분들을 외딴섬에 던져놓고 공부해라고 강압적으로 하진 않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 학생 상담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담당 선생님의 관리 그리고 앞에서 1부를 맡아주신 부원장님이시나 오프닝을 열어주신 원장님처럼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야로 자녀분들을 올바르게 입시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준비 과정을 함께 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2기나 3기나 4기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1월 달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은요 병원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7월달 쉬고 8월달 쉬고 9월달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개인적으로 시기가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자녀분이 고집을 엄청 부릴 거예요. 엄마 여름방학에는 편하게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나 고등학교 가면 공부만 할 거야. 뻔한 약속을 하죠. 하지만 아이들의 인식 자체는 그 순간 자신이 좀 편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식 전환과 고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을 하는 여름방학부터 진행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죠. 아마 이번에 8월달에는 아이들이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핫한 여름을 더 핫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과목의 커리큘럼은요 고등학교 과정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3학년 2학기 과정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있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바로 세부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2학기 내신과 고등학교 과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기.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나와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80대 20 법칙입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100%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업도 들어가고 중1과 중3 수업을 들어가지만 아이들한테 1000문제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200문제면 성적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00문제를 주는 선생님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문제의 구성이나 학교별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기 때문에 1000문제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1000문제를 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학교 특성과 그 학교 수업의 내용과 출제 경향과 기출문제를 알고 있다면 아래 적혀져 있는 것처럼 핵심적인 20%에도 저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시간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20%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시간표의 편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22일부터 저희가 예비고일 프로그램을 개강을 하는데요. 정규 수업 시간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월요일하고 수요일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교시 중 수학 3교시, 영어 3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요. 국어 2교시, 과학 2교시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금요일 시간표를 잠깐 봐주시면요.
요즘 트렌드가 사실 주 5일 동안 학원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학원이나 커리큘럼이 된다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요일은요, 클리닉이라고 해서 주 단위로 학생들이 소화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만 아이들이 나와서 그 주에 해야 될 걸 반드시 끝내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냐면 학원에 나오는 날은 주 4일이야. 근데 그 주 4일을 성실하기만 노력하면 너에게 휴가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나라에서도 지금 주 4일제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선 단순해요. 월, 화, 수목만 공부하면 난 금요일부터 학원 안 가? 이 마인드에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하기 시작할 거고, 옆에 있는 친구가 금요일날 학원을 안 간다고 하면 하위권 학생들도 부럽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나도 통과해봐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같이 학습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일주일 내내 학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4일만으로도 충분히 고등학교 과정을 소화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SHKJ라고 저희가 수준별로 반을 좀 구분해 놨는데요. 일단 여기서 S반에 먼저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S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가장 이해하시기 쉬우실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스페셜리스트라는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즉, 예비고의 S반은요, 최상위 반입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안내 받아보신 것처럼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학 1학기 과정이 2학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겨울방학은 2달이고요, 여름방학은 1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학기 과정에 대한 회독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2학기 과정에 대한 회독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선행한 학생들은 2학기 과정에 있는 수학부터 진도를 나가고 영어도 보다 어려운 고2, 고3 수준의 학습을 진행하면서 전교권 학생들을 만들기 위한 스페셜리스트반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 과목별로 커리큘럼 안내를 들으시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자녀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와 졸업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저희는 월, 화, 수, 목, 주 4일 나오던 고등학교 선행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대비 기간에는 금요일에는 내신 수학과 내신 영어를 진행하고요. 토요일에는요, 내신 국어와 내신 과학을 진행을 해요. 그걸 제가 앞에서 80대 20 법칙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니까 일주일 내내 내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도 잡고 고등학교 선행도 잡아야 되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100 중에 20%만 할애해도 3학년 2학기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험 대비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는 강점이고요. 다른 학원과의 차별성인데 첫 번째는 출결과 생활관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각 결석에 대해서 학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부모님들께 안내 전화가 가고도 있고요. 혹시나 자녀분이 지각을 했을 때는 문자로 몇 시에 등원했는지까지 안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대폰 디톡스라는 표현을 부원장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가정 내에서 자녀분들의 휴대폰 사용 수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빈도수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 들어올 때 5시간 동안 아이들이 휴대폰을 꽂아놓고 휴대폰과 거리를 둔 다음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담관리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첫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멘탈 관리,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무계획적인 아이들에게 계획을 세워주고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관리, 그리고 진로나 전공적화 검사나 1개월 단위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업 관리에 대해서는요, 아마 뒤에 나오는 과목별 설명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의 파워 프로그램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요. 학교별로 기말고사 종류 시험이 좀 달라요. 그래서 7월 9일까지 재원생 대상 학교별 성적에 대한 성적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정상 수업 일정은 7월 8일, 그리고 예비고일 파워 프로그램 반배치고사는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름 예비고 예일 파워 프로그램 특강 및 프로그램 시작일은요 7월 22일이고요. 여름방학 특강 종료 일자는 8월 16일이 됩니다. 이 중간에 여름방학에 이제 휴가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학원 휴가 일정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계획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시험 대비 일정은요 아마 8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대고중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중간고사와 졸업고사 2회를 보지 않고요 한 번밖에 안 봐요. 그래서 아마 학교별로 일정이 좀 많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이때부터 시험 대비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2차 설명회는 11월 달에 진행 예정인데 이때는 1기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적 데이터를 월 단위로 그래프해서 제가 평균을 내린 다음 학부모님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7월부터 11월까지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취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